예, 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씨와 초민영 기자 김미안 씨와 함께 현대 코나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안입니다. 저희 지금 되게 바빠가지고 예, 빨리 할게요. 예, 현대 코나는 현대의 새 글로벌 SUV인데 기존의 iX25와 좀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어쨌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해서 예. 국내 포함해서 iX25가 어쨌든 유럽이라든가 해외 시장만 갔잖아요. 브릭스, 예. 예, 근데 그거 말고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포용될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자체가 이게 얘는 이제 i30 신형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해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갖고선 이제 위로 키를 키운 형태가 되는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세시아 i30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먹힐 만한 거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 예.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코나 스타일링은 어때요, 김미안 씨? 네, 뭐 아시다시피 그 SUV 인기는 계속 시들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BSUV라는 등급이죠. 그러니까 예. 뭐 작으면서 적당히 어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디자인을 이제 만들겠다 하고 만든 게 코나예요. 예. 그래서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마치 뭐 하와이 어떤 섬에 있는 것처럼 나만의 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컨셉이고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약간 아기자기하지만 동시에 뭐 나를 정말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붙여서 튼튼해 보이도록 애를 썼죠. 시트로엔 닮지 않았나요? 전 시트로엔 느낌 많이 나는데. 아, 각투스 얘기 좀 나오긴 했었어요. 예. 어떠세요, 이동희 씨는? 근데 이게 뭐 알다시피 이렇게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예.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옛날에 뭐 집 체로키도 있었고 시트로엔 얘기했던 시트로엔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그 차들하고 차이점은 전 그릴하고의 조화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예. 뭐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 체로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세븐 슬롯 그릴이랑 예. 안 어울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각투스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실물이 더 나은 차예요. 아, 저는 뭐 시트로엔이랑 좀 아직도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비슷하긴 한데 이 차를 또 밝은 데서 보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조명이 좀 그래서 거시기한데 예. 밝은 햇볕에서 전화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차 SUV들 패밀리 룩이 그냥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트 뾰족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것들이 예. 위쪽에 서 있는 주간 주행등하고 밑에 헤드라이트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주간 주행등이 그냥 헤드라이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 투싼이라든가 산타페처럼 위로 올려붙은 헤드라이트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밝은 낮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의 경우에는 좀 앞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개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i30 생각나지 않나요?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네. 앞은 시트로엔인데 뒤는 좀 i30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어쨌든 그래도 SUV 티를 많이 내려고 예. 선들이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범퍼에 있는 저런 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테일 램프는 사실은 앞에서 제가 그 주간 주행등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의 고유의 그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분리형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앞뒤의 통일감인 거고 예. 이거를 그 덧대 있는 이 플라스틱 가니쉬 같은 경우가 안까지 파고 들어온 거는 예. 그거는 호불호가 분명히 나뉠 것 같아요. 방향지시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예. 양쪽 끝으로 붙어 있고 빠져 있어서 그렇죠. 실내에는 뭐 요즘에 현대차에서 많이 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일단 이 돌출형 모니터가 다시 한번 적용이 됐어요. 돌출형 모니터 어때요, 김미안 씨는? 뭐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싫어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은 훌륭하죠. 그리고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 테두리 자체가 플라스틱이 좀 딱딱한 감이 있긴 한데 되게 견고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지금 이게 손과 마찰 소리고요.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동호 반복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을 누르면 무엇 기능이 있을지가 되게 확실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점점 더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쓰시기는 어렵지 않고요. 예.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아보니까 네,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지금 정말 낯선 차잖아요. 네. 처음 앉아본 자리인데 이걸 뭐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게 너무 크다 작다 이런 뭔가 낯섦이 없어요. 그냥 원래 운전하셨던 분이면 이 차 그냥 받는 즉시 바로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 운전대 사이즈는 좀 적당해요. 네, 뭐 평균보다 근데 약간 작아 보이는 건 그쵸. 저의 착각인가요? 아니, 약간 작은 거가 예, 많이 저도 작다고 느꼈어요. 네네. 예.
전 근데 개인적으로는 작은 건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운전하면서 좀 더 스포티하다고 느껴졌다는 거가 예. 그게 그럴 의미일 수도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작으면 이게 지름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조향할 때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느껴지니까 맞아요. 예.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라운드 처리 무광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쪽은 그 우리가 많이 미니나 뭐 이런 쪽에서 봤었던 송풍구 디자인. 원형. 예. 네, 원형 잘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를 다이얼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 다이얼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달리면서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편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매면 뜨는 경고등이 여기 있네요. 예. 보통은 위에 있거나 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전 뭐 상관없어요. 뭐 어디 있든지. 그렇죠. 저희는 언제나 항상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 이게 가족차라고 생각한다면 뭐 안 매는 사람에 대해서 한 소리씩은 할 수 있게 예.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레버 앞에는 현대 특유의 그 수납 공간이 있는데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평상시에 보통 차에 이제 넣고 다니는 작은 형태의 선크림하고 예. 핸드크림 제가 이렇게 놔봤는데요. 예. 물론 여기에 그 무선 충전 하실 수 있어요. QI 규격에 맞으면. 예. 그러니까 제 거 같은 경우에 노트5 넣으면은 딱 말이죠.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충전이 자동으로 충전이 들어가죠. 네, 예. 자동으로 되고요. 무선 충전을 쓰지 않는 분들은 이 안에 이렇게 뭐 선크림이던 작은 소품들 넣어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되게 재밌는 거가 예.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안쪽이 밑으로 떨어져 네, 있어요. 이렇게 꺼지는 네,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예. 이렇게 속도를 각도죠. 받아서 엑셀을 밟거나 해도 예. 저기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요. 저는 휴대전화 운전 중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봐 사실 소품 칸에도 잘 안 놓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위치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웬만큼 제가 이제 길게 운전하면서 거기다 제 핸드폰 넣고선 다녀봤는데 웬만큼 밟고 웬만큼 쓰지 않는 이상 저기서 튀어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저기 턱이 있어요? 네, 아니 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각도가 저렇게 보여서 그렇지 예. 이게 안쪽으로 깊어. 되게 깊게 숙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크림이 직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깊죠. 그래서 만약에 뭐 마트 같은데 아니면 5개 주차장에 조금 오래 주차하실 때 지갑 같은 걸 사실 살짝 숨겨 놓더라도 예. 외부에서 전혀 눈에 띌 일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레버 옆에는 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컴포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SWD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네, 그리고 뭐 온열 시트 예. 오렌지색으로 전멸되고요. 통풍이랑 네, 예. 통풍되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주요 웬만한 편의 장비는 다, 그러니까 열선 운전대도 있고 여기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편의 장비는 다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바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많이 살렸어요. 예. 송풍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약간의 귀여움을 계속 어딘가를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저 이제 내리막 주행 보조 장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사실 아까 그 포일 드라이브 락 버튼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포일 드라이브 락도 빠지고 그다음에 HDC도 사실은 컴팩트 SUV에서는 빠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차를 갖고서 오프로드 주행을 간다 안 간다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오는 시점이니까. 예. 근데 저거를 이제 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들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디자인도 다른 현대차도 많이 보던 거고요. 안에 있는 메뉴도 거의 비슷하죠. 지난번 스티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표시되는 컬러 디자인 자체도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코나도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던 오렌지색이나 뭐 약간 또 원래 현대가 쓰는 아주 새파란색 말고 연한 계열의 푸른빛을 좀 섞어서 좀 다시 넣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기분을 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 같네요. 요 HUD 패널은 미니와 비슷하죠? 저거가 이제 그 반사판이 들어가는 거니까 추가로 반사판이 들어가는 거니까 앞유리 쪽하고 간섭이 없어지는 거는 확실히 장점이기는 해요. 예. 어쨌거나 근데 이제 예. 저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저 판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은 많이 그 숫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저희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꽤 잘 잡아요. 예, 저 이렇게 운전 잠깐 해봤는데 저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좀 놀란 거는 저것도 풀칼라라는 거가 사실은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블라인드 사이트 디텍션 BSD나 그 다음에 차선 이탈 유지 그거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보나 그런 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컴팩트 SUV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좀 놀랄만한 일인데 거기에 그런 기능까지 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꽤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네, 제가 지금 라디오 기능을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버튼 눌렀더니 숫자 옆으로 네, 모양이 다 그게 다 떴거든요. 뜨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어 자리가 예. 올라와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완전한 사각도 아니지만 완전한 공간을 정확하게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암레스트 공간에 대부분 이제 CD 케이스 같은 걸로 많이 넣어서 그 얘기했던 대로 규격된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뭐 휴지? 화장지? 네, 뭐 아까 것들 다시 넣으면 네. 여러 가지를 그냥 우르르 이렇게 마구마구. 돌려쓰기인가요? 네, 돌려쓰기죠. 그것도 들어가긴 하네요. 네.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1열보다 작긴 하지만 저 아까 동일한 저 네. 사이즈의 병이 들어는 가죠. 들어는 가고 대신 저거보다 높이가 더 있는 음료수병은 역시나 스피커 때문에 예. 꽉 끼거나 넣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500ml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예. 요즘에 이제 현대차 쪽이나 그쪽 보면 여기를 공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 저도 원래 그러니까- 그 공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닥에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외 같은 경우도 안쪽에 다 막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핸드폰을 그냥 집어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쪽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고요. 뭐 차 사이즈에 맞게 뭐 아주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웬만큼의 공간은 확보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까 이동훈 기자님 먼저 타보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SUV 보통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보다 그냥 보시기에 저 바닥이 좀 낮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 나이 또래 어떤 주부들이 디럭스 유모차를 들고 올리잖아요. 예. 더 힘들다는 뜻도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유모차의 특징이 저희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태워주셨던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접어도 높이가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 한 뼘 차이여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바로 실을 수 있느냐 예. 아니냐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 여기 보시면 바닥 가기 전에 요 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턱이 두꺼워서 안쪽으로 깊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차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그 김비안 기자 얘기한 대로 뭔가 짐을 꺼낼 때 그 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한번 되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들면은 바닥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들면 밑에 예. 또 있고 예. 그것도 또 한 번 열 수 있잖아요. 예, 이걸 또 열면 밑에도 또 뭔가 공간이 나와서 예. 아무튼 트렁크가 바닥을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동희 기자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타보셨죠? 예,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가 좀 있어서 예. 한 반나절 정도 계속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 고속화도로랑 섞어서 타본 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1.6 터보의 4WD 사양이고요. 소나타 1.6 터보는 이제 150마력인데 그거보다 이 차 뭐 성격을 감안을 해서 약간 좀 디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느낌 어떠세요? 토크 밴드가 낮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만 티볼리나 뭐 그렇죠. 이제 제일 가장 팔리는 티볼리를 생각을 해보면 예, 1.6 자연흡기밖에 없는 상태니까 예, 걔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말 토크가 풍부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후발주자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달리기 성능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예, 그리고 저는 제가 i30를 타볼 기회는 없어서 아직 그냥 앉아보기만 하고 진짜 운전은 잘 못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타봤던 데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다, 탄탄하다, 잘 달린다 이런 게 평가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예, 사실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가 이 정도 달린다고 하면 예, i30가 되려 더 기대가 되는 약간 좀 묘한 얘기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키가 크다는 느낌이라든가 뭐 SUV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해치백인데 조금 키가 크다? 그 정도?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SUV 같은 느낌은 별로 없는데라고 하는데 또 이 차가 지금 저기 사륜 락이 있어요. 예. 50대 50으로 앞뒤로 고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앞바퀴 굴림 기준으로 해서 뒤로 동력을 50%까지 보낼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잘 다져져 있는 상황 있잖아요. 예. 잘 다져져 있는 눈이 평탄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동력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급하게 동력이 쏠리게 되면 그쪽 바퀴가 더 헛돌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눠서 일정한 수준으로 동력을 갖고 가는 게 예. 탈출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런 눈밭에서 탈출하거나 눈밭을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좀 더 트랙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옵션을 하나 추가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길이라든가 예. 혹은 뭐 이제 빙판길. 빙판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아마 속도가 올라가면 풀릴 거예요. 예. 이 락 기능도.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냥 위험한 일반 도로에서의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거, 예. 오프로드를 극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운전 편의성은 어떠세요? 보통 뭐 좌우 시야라든가 전방 시야, 뭐 후방 이런. 이게 전방 시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가 예. 요 필러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쪽 면이 이렇게 깎였어요. 아, 예, 그러네요. 네, 예. 이쪽 면이 깎여갖고 예. 여기서 그러니까 두께는 사실은 이만한 두께가 되는데 예.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보여서 그러게요. 아, 그 시야 확보를 위해서. 네, 필러가 되게 얇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거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이 룸미러가 예. 역사다리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제네시스 G80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요게 요 부분이 깎이면서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니까 예. 밑에가 넓은 게 아니라 위에가 넓은 상태로 되니까 요 부분이 시야가 괜찮아졌어요. 딱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요 부분이 예. 양쪽으로 되게 넓게 보여서 예. 이게 지붕이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전방 시야는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의 높이는 생각보다 낮아요. 예. 근데 바닥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차 지상고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예. 이 로커 패널이라는 도 패널 쪽이 이 높이가 낮아갖고 타고 내리기가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시트 위치도 낮고. 예. 지금 저랑 김미안 씨는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요. 2열 승차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미안 씨는 2열 승차감 어때요? 네, 저희 아까 막 갑툭튀 섭외돼서 확 탔더니 글쎄요,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는지 뒤에 되게 차 자체가 예. 단단한 느낌을 뒷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운전을 아직 못 해봤는데 이 차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은 차니까 몰랑몰랑하고 뭐 모닝같이 좀 충충 이렇게 거리면서 갈 것 같고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차는 타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뭐 무슨 차가 단단해 바닥이 좋아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이 네, 좀 전혀 다른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공간도 예전에 딱 그 뭐 엑센트나 아반떼 탔을 때 처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거나 좁게 느껴지지 않고 예. 아까 이동희 기자님 말씀대로 앞에 시야가 이제 뭐 운전자 위주에서 더 넓겠지만 뒤에서 봐도 되게 차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쵸. 지금 앞에가 잘 보여요. 네. 예. 근데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중에 하나가 얘도 있어요. 아, 예. 얘가 이제 분리형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시보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약 내비게이션이 씌워져 있었으면 뒤에서 보기에도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얘네가 전체가 이렇게 쓱 하고 낮게 내려오니까 예. 전방 시야가 더 넓어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뒤에 앉으면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리 좀 세우고 앉으면 이렇게 주먹이 딱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요. 주먹이 딱 하나. 이게 아반떼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아반떼는 이게 하나가 거의 막 안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얘는 지금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아반떼보다는 좀 낫다. 어쨌든 SUV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 보통 저희가 주로 시승할 때 제 머리통 위로 뭐 여자 전부 2개가 들어간다고 늘 표현했었는데 이 차는 하나 하고 조금 남을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2개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2열 시트의 착좌감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쿠션은 조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앞좌석보다 예. 뒷자리가 약간 높거든요. 예. 그 예전에 레조 같은 거 처음 타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른들은 아마 바로 이해하실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동희 기자님의 어떤 행동과 일거수일투 중에 매우 잘 보여요. 아, 되게 좋네요. 예. 제가 지금 오른쪽에 뒤에 앉아 있는데 계기판이 잘 보여요. 아. 예, 이쪽에 앉아 있으면. 맞아요.
흔히 말해서 왜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스테디엄 시트라고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사실은 2열의 공간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얘 외관 디자인 보시면 지붕선이 사실은 위에서 뒤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2열 시트 바닥을 높였다고 하면은 원래보다는 넓은 건데 머리 공간을 좀 희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딱 그냥 요런 정도 옵션에 요런 운전감을 좋아하는 게 딱 저희 나이 때 애들일 텐데. 예. 그래서 김미아 씨는 요 SUV보다 아이서티가 좀 더 끌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전 아이소티 운전 아직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아이서티는 언제 타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예. 같은 만약 비슷한 예산에 뭔가 조건이 좀 여유가 어쨌든 있고 하면 누가 딱 요만한 크기에 예. 내가 도시에 살고 집에 뭐 다른 사람들 차가 있어서 서브카로 하나를 산다면 예. 딱 요 정도 크기에서 고른다. 예. 물론 저는 지금 이 코나 실내 뭐 운전 형태 뭐 이런 거 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예. 근데 그냥 SUV가 싫은 거예요. 아. 그런데 아이소티가 훨씬 더 제 눈에는 조금 심플한 매력이 있는 거죠. 외관적으로도. 예. 그래서 저는 그 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의 매력이 요즘 워낙 다채롭고 화려한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조향 그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그 조향 보조 기능 켜놓고선 계속 왔거든요. 예. 거의 지가 알아서 잡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제법 이렇게 이 스티어링으로는 이렇게 이 백이 오는 게 반응 백이 오는 게 꽤 세서 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향을 잡아오는 느낌도 있지만 예. 스티어링 휠에서 손으로 잡고 있으면 느낄 정도로 예. 되게 세거든요. 예. 그리고 센터를 맞추는 것도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으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 빼고 손 가만히 얹고 있으면 차는 직진하는 거예요를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얘를 꽉 잡고선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차는 원래 가만 놔두면 직진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지금 이동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기능들이 특히나 이게 왠지 첫 차로도 많이 살 것 같은 이 차의 그렇죠. 유저들에게는 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제 운전대 잡았고요. 공회전 소음은 꽤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가속할 때는 좀 엔진 소리가 부항하고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부항하고 그러니까 엔진룸의 방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 차가 지금 1.6 터보인데 그 아이소티 1.4랑 엔진은 다르지만 이 변속기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주행 질감은 좀 떨어져요. 이동희 기자님 어떠세요? 아이서티를 못 타봐서 아 맞다. 아이서티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예. 다른 것들 티볼리나 트렉스랑은 꽤 많이 타봤어요. 예. 근데 걔네 둘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세시에서 오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렉스랑 많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세시 전체가 이렇게 통으로 좀 움직이고 단단하다는 느낌은 되게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트렉스랑 차이는 뭐냐면 걔는 서스펜션은 되게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차 바퀴는 땅에서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시는 근데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적당히 단단하고 세시도 적당히 단단해서 그거 두 개가 되게 잘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굳이 구분하자면 확실히 이 차는 서스펜션 이 세팅도 좀 다분히 좀 젊은 층에 맞췄다고 봐야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전 계약이 총 사전 계약 포함하고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7,000대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예. 20, 30대가 4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45%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생각해보면은 40대 비중이 꽤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젊은 취향만은 아닌데 예. 그리고 그 컴팩트 SUV 이거를 결국은 이제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아까 그 김미안 기자 얘기한 대로 세컨카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 조금 단단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예. 제가 지금 잠깐 운전해 보니까 이 차가 전체적인 방음은 부족하네요. 엔진룸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뭐 80,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좀 잘 들려요. 네. 뒤는 좀 더 크게 들리고 당연히. 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시고 계신 동안 뒷자리에서는 밑에 바닥 그 타이어 소음이랑 예. 그리고 뒤에 트렁크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SUV 형태니까 트렁크 쪽은 완전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쪽에 들어오는 게 들려서 사실 대화가 일반 저 지금 목소리 되게 높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대로면 약간 어렵지 않을까 예.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예. 다른 SUV들은 이것보다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상대적인 건데 결국은 이제 컴팩트 SUV급에서 얼마만큼의 조용함을 바랄 거냐는 거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걔네들 둘보다는 확실히 조용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거는 QM3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차는 뭐 앞에서도 약간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디젤하고 휘발유 차이를 떠나서 사실 요 정도 속도 주행하면 엔진 소리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행 노이즈, 그러니까 로드 노이즈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과연 아반떼, 얘가 어쨌든 가격으로 보면은 아반떼도 꽤 고급형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소나타도 사실 사정권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 소나타를 살 사람이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시끄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잠깐 운전해 보니까 이 차가 확실히 컴팩트함에 있어서 그런지 좀 제 마음대로 좀 잘 잘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차선 변경을 할 때라든가 뭐 유턴할 때라든가 그럴 때 좀 제 느낌대로 좀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감각도 꽤 좋은 편이고. 예, 요즘에 현대차 타보면은 이 전동식 스트링 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아 지금같이 이렇게 요 빨래판 구간 지나갈 때도 이 차가 좀 비교적 단단한 편이긴 한데 진동을 되게 한 번에 잘 처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속에서 약간의 좀 터보 지체 현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퇴근을 일산에서 광화문 이상 하시거나 좀 아니면 뭐 매일매일 누군가를 싣고 나를 일이 많은 운전자라면 예. 되게 좋은 차 아닐까요?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운전이 굉장히 기민하지 않아도 이 차가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컴팩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어려워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사고도 덜 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고 방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좀 높이 살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요만한 사이즈는 이 초보 운전자도 비교적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겠죠. 물론 저희 엄마같이 초보인 저에게 차라리 중형 세단을 몰고 다니면서 많이 박아본 다음에 실력을 늘리는 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갑부예요? 집 14년째 잘 타고 계십니다만 네. 이렇게 저 굽은 길 지나갈 때 지금 이렇게 빨리 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이 되게 깔끔하게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리니어하다는 느낌대로 그러니까 크게 무게도 잘 안 느껴지고 예. 그냥 플랫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붙잡고는 쓱 돌아가는데 그게 QM3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난창난창한 느낌이랑은 또 달라요. 예. 그리고 이 변속기가 저기 i30 1.4보다는 좀 덜 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컴포트 모드일 거예요. 얘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에코로 갔다 이제 스포츠로 갔는데 예. 스포츠로 가니까 반응이 확실히 예. 훅하고 달라지죠. 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초기 반응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트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이거 스포티하네요라는 수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확실히 그 정도까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대로 스포티함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주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얘가 스포티하게 달리면 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달릴 필요는 없는 차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차가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나 꼭 밟으면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슈 세팅이 그렇게 돼요. 예. 원래 엑셀러레이터 밟음 양 궤도량에 따라서 그게 50% 이상 60% 이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서 반응을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가 예. 스포츠 모드냐 에코 모드냐의 차이인 거지. 그리고 이 차가 가속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트가 약간 좀 떨어요. 약간 시트가. 그럼 이쯤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건가요? 작은 차에 뭘 바래? 이런 말을 그럴 수 있죠. 누군가 그럴 수 하는 있죠.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뭐 3천만 원인데 라는 말이 또 나오겠죠. 예. 네, 댓글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댓글들. 예. 어쨌거나 우리 이제 차 반납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아 벌써요? 예. 다 왔잖아 지금.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티볼리가 왜 가솔린 모델이 의외로 많이 팔렸잖아요. 예. 2천만 원대에서. 그러면 티볼리와 QM3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많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 차가 지금 엔진이 좀 달라서 티볼리와는 또 약간은 좀 다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상품 기획자의 입장에서 제가 몇 번 보고선 글을 쓰기도 했었지만,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현대차는 코나를 내놓아서 티볼리의 상급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 그런 그 뭐랄까 이제 전자장비 많고 고급 장비 들어가 있는 그 시장을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는 스토닉은 티볼리 아래급을 포함해서 QM3까지 갖고 있는 그 영역을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컴팩트 SUV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올해 한꺼번에. 예. 그러면서 위쪽 시장에는 현대차 코나가, 그리고 밑에 쪽 시장에는 기아차 스토닉이, 예. 걔네가 같이 이렇게 양봉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격대 포지션도 얘가 굳이 그 티볼리나 그런 거에 중간급 모델, 뭐 1800 모델,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본형 엔트리 모델이랑 코나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흔히 티볼리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보면은 일단 저는 실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가 실내가 훨씬 좋아요. 티볼리보다. 네, 네. 그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티볼리를 보면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잔장식이 많죠. 버튼들도 많고 버튼 색깔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좀 자극적이 좀 그런데, 예. 얘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되게 심플한데 정리가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더 보기가 좋아요. 심지어 여기도 이게 천이 또 깔아놨네요. 잘 돼 있나요? 예. 이 차급에 비해서 지금 1.6 터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바스럽게. 예, 오바스럽고 좀 과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좀 주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두 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엔진의 갭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차를 살 것인가에 사실 의문이 있죠. 그냥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에, 그렇지만 비슷한 급 중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싼 차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딱 이 정도가 좋아하면 뭐 1.6이 얼마고 2.0이 얼마인지 대충 체크해서 연료가 가솔린이다 기다 정도만 확인을 하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확인을 과연 할지는. 그리고 확실히 또 차 사이즈나 이렇게 편의 장비 들어간 거 보면은 진짜 i30의 뭐 SUV 버전이라고 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워낙 SUV 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쵸. 예. SUV를 고만한 사이즈 SUV를 원한다 그러면 이 차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코나의 풀옵션, 이게 가격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코나의 풀옵션을 가게 되면 3천만 원이 조금 넘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러면 투싼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럼 상황이 그런 거예요. 투싼의 투휠 드라이브에 예. 그냥 기본형 모델로 사는 거냐, 살 거냐, 아니면 얘의 풀옵션 모델로 뭔가 전자장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더한 거를 살 거냐, 그런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로 이제 소비자가, 그럼요. 운전자가 이제 원하는 거가 어느 시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제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예. 트렁크가 얼마나 필요한지 뭐 이런 아주 의외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차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 그다음에 뒷좌석 공간,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2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짐들과 유모차가 다 실으려면 그렇죠. 투싼. 트렁크가 가야 된다. 투싼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니고 내가 그냥 운전하고 되고 뭐 내가 그냥 재밌으면 되는 정도의, 주로 앞좌석에 두 사람만 위주로 많이 타는 분이면 예. 네. 뭐 아직 뭐 혹은- 싱글이거나 네, 애가 없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혹은 세컨카거나, 예. 그러니까 패밀리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성분이 운전하는 세컨카로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탈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예. 퍼스트카가 있고 뭐 세컨카로 이제 이 정도가 있다면 이제 예. 편한 거죠, 그냥. 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코나 1.6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제발 2시간 이상 전에 섭외해주세요. 제 빨래 섬유유연제 지금 단계에서 예, 탈수해가지고 지금 바로 뛰어나오는 바람에 예, 정신 하나도 없네요. 예, 김미안 씨 오늘 저기 세수만 하고 나왔대요. 제가 그래서 얼굴을 안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안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 맨날 세수 안 했나? 왜? 응? 그럼 맨날 세수 안 한 건가? 아, 그리고 요즘 한상기 채널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 출연하는 방법 같은 거 궁금해하시고 이러는데 일단 조건이 되게 별게 아니고 직업이 없어야 돼요. 직장이 없어야 돼. 아, 직업이 아니구나. 직장이 없어야 돼요.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은 나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희의 특징이 다 직업은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1시간 전에 자네 어딘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자기 차로 즉시 출동할 수 있으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고해 주세요. 뭐 어떤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아, 근데 코나 이거 저기 오늘 너무 짧게 타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짧게 타서. 네. 좀 아쉽긴 네. 하네요. 근데 확실한 건 아이스티가 낫네요. 역시 휴고보스 입으시는 분은 예. 아이소티가. 요즘에 근데 작년에 아이서티 시승한 이후로 뭐만 시승했다면은 기승전 아이서티가 돼갖고 자꾸 댓글도 그렇게 달리는데 아니 산타페를 팔고 아이서티를 사세요 그러면. 아 근데 솔직히 아이서티 그 1.4는 좀 땡기더라고요. 우리 지하 4층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한상기 기자님 이렇게 얘기해도 저처럼 어디 홍보팀이냐 얘기는 안 듣겠죠.